스튜디오의 조명이 한순간 번쩍이며 어둠을 찢었다. 관객의 함성은 늘 그랬듯 뜨거웠지만 그날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차가웠다. 지금 순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고 모니터에 뜬 숫자 하나가 무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빈에서 5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을 비볐다. 누군가는 웃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누군가는 마치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침묵 속에서 속삭였다. 우승자가 왜 5위야? 현역가왕 3에서 빈에서는 한때 무대의 마법사로 불렸다. 한 음절만 뱉어도 분위기가 바뀌고 고개를 갸웃거리던 심사위원조차 끝내 박수를 치게 만들던 존재.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적어도 톱 3 밖으로 밀려나는 그림만큼은 상상조차 못했던 이름이었다. 그런데 지금 5위, 그것도 단순한 5위가 아니다.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패자조. 그 단어는 실패자라는 낙인이 아니라 한번 흔들린 순간이 영원히 따라붙는 냉정한 구조를 의미했다. 패자조는 기회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라는 이름의 전쟁터다. 살아남으면 영웅이 되지만 흔들리면 역시 그랬어 라는 잔인한 결론이 내려진다. 그날 밤 카메라가 빈에서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자 관객석 여기저기서 낮게 탄식이 새어나왔다. 표정은 담담했다. 하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지금 이건 단순히 순위가 아니라 전쟁의 선언이야. 1. 우승자라는 왕관이 만들어낸 함정.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우승자는 언제나 강할 거라고. 우승자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음악 서바이벌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실력보다도 기대치다. 우승자의 무대는 늘 좋아야 한다가 아니라 별표 압도해야 한다. 별표로 평가된다. 빈에서는 이전 무대에서 완벽했다. 관객은 그 완벽을 기억했다. 심사위원도 그 완벽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무대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날 빈에서가 선택한 곡은 안전과 실험 사이에 걸쳐 있었다. 너무 익숙하지도 너무 낯설지도 않은 곡. 그녀는 그 곡을 자신만의 색으로 바꾸려 했고 시작은 정말 좋았다. 첫 소절에서 숨을 딱 붙잡아 놓는 집중력. 중간에서 감정을 밀어올리는 절제. 그러나 문제는 딱 거기서 시작됐다. 절제는 때로 덜 터진다로 보인다. 카메라는 관객의 반응을 잡았다. 어떤 관객은 눈을 반짝였지만 어떤 관객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심사위원석의 작은 움직임이 화면에 걸렸다. 펜이 멈추고 누군가의 입술이 다물렸다. 그 장면이 방송에 나가자 시청자들은 즉시 반응했다. 지금 뭔가 미묘해. 완벽한데 완벽해서 덜 무서워. 빈에서가 원래 이렇게 차분한 스타일이었나? 평가가 끝난 뒤 점수가 뜨기 전 제작진이 숨죽인 듯한 정적을 길게 끌었다. 그리고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 그 긴 정적은 비명처럼 터졌다. 5위. 우승자에게는 너무 잔인한 자리였다. 2. 패자조의 법칙. 기회는 공짜가 아니다. 패자조는 단순히 한 번 더가 아니다. 패자조는 참가자에게 묻는다. 너는 진짜 강한가? 아니면 운이 좋았던가? 그리고 이 질문은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시작된다. 대기실. 다른 참가자들이 분주하게 목을 풀고 있을 때 빈에서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예서야, 괜찮아? 그녀는 웃었다. 너무 정중해서 오히려 더 무서운 웃음이었다. 응, 괜찮아.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그 말이 방송에 그대로 나가자 사람들은 그 짧은 문장에 두 가지 의미를 읽었다. 하나는 위헌함, 다른 하나는 분노의 준비. 패자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대개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진다. 겉으로는 침착하고 속으로는 칼날처럼 날카롭다. 패자조의 첫 번째 규칙은 잔인하다. 실수는 두 번 용서되지 않는다. 본선에서의 작은 흔들림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패자조에서의 흔들림은 역시 실력이 거기까지였네. 로 결론 난다.
빈에서의 5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모든 평가가 한 단계 더 냉정해졌다는 신호였다. 3. 사람들이 속삭이는 당연한 결과의 정체. 가장 무서운 말은 비난이 아니다. 당연하지. 이 말이 퍼지는 순간 사람은 낙인이 된다. 왜 어떤 사람들은 빈에서의 5위를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로 쪼개져 흘러나왔다. 첫째, 전략의 문제. 우승 이후 그녀는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을 짊어졌고 그 부담이 선곡을 조심스럽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감함이 줄어들면 무대는 안정적이지만 서바이벌에서는 안정이 곧 위험이 된다. 둘째, 편집과 흐름. 시청자들은 종종 무대를 무대 자체가 아니라 이야기로 소비한다. 제작진이 어떤 장면을 오래 보여주고 어떤 장면을 짧게 잘라내느냐에 따라 캐릭터가 만들어진다. 우승자의 위기는 좋은 이야기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관객은 무대의 작은 균열을 더 크게 느낀다. 셋째, 경쟁자들의 폭발. 그날 무대에서 누군가는 정말 미친 듯이 터졌다. 고음이 아니라 감정이, 기술이 아니라 존재감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터지면 우승자라도 밀릴 수 있다. 그게 서바이벌의 잔혹한 평형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이 가장 말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우승자는 미움을 산다. 질투가 아니라 기대가 만든 피로감이다. 계속 이겨야 한다는 압박, 계속 새로워야 한다는 요구, 또 너야? 라는 은근한 반감. 빈에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승자라는 위치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피로감이 그녀를 5위로 끌어내렸다는 해석이 돌기 시작했다. 4. 그날 밤, 빈에서가 진짜로 잃은 것. 점수는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한번 흔들린 이미지, 그건 회복이 어렵다. 무대가 끝나고 그녀가 퇴장할 때 카메라는 마지막까지 따라붙었다. 손끝이 약하게 떨리는 장면이 잡혔다. 아주 짧았다. 눈치채지 못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팬들은 놓치지 않았다. 떨고 있어. 아니, 화가 난 거야. 무서운 건 저 표정이 각성이라는 거. 그날 밤 빈에서가 잃은 건 순위가 아니라 여유였다. 우승자는 여유를 잃는 순간 무대에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다음 무대는 두 가지 중 하나로 흐른다. 너무 조심해서 밋밋해진다. 너무 과감해서 무너진다. 패자조는 그 갈림길에서 사람을 시험한다. 빈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 오, 반전의 냄새. 패자조가 영웅을 만든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이상하게 뒤집히기 시작한다. 패자조는 패배자들의 무대가 아니라 종종 진짜 주인공의 탄생지가 된다. 사람들은 흔히 우승자의 서사를 좋아하지만 더 열광하는 건 추락 후의 귀환이다. 빈에서의 5위가 공개된 뒤 온라인은 두 갈래로 갈렸다.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제 시작이야 쪽이 점점 커졌다. 이유는 단순했다. 빈에서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는 완벽이 아니라 무대 장악력이기 때문이다. 완벽은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악력은 타고난다. 그리고 그 장악력이 진짜 폭발하는 순간은 종종 벼랑 끝에서 나온다. 대기실에서 그녀가 혼잣말처럼 던졌다는 말이 소문처럼 퍼졌다. 다음 무대, 내가 왜 우승했는지 보여줄게. 진짜로 했는지, 편집이 만들어낸 뉘앙스인지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문장을 믿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재미있고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이다. 6. 결론, 패자조에서 당연한 결과는 없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패자조에서는 이게 당연한 결과일까? 아니다. 패자조에서 당연한 건 하나뿐이다. 당연한 건 누구든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 빈에서의 5위는 추락이 아니다. 아직은 추락이 아니라 경고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다음 무대에서 그녀가 다시 한번 관객의 숨을 멎게 만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5위였던 게 오히려 신이 한 수였네. 반대로
그녀가 조급함에 흔들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승자는 우승자였고 지금이 진짜 실력이었네. 서바이벌은 잔인하다. 하지만 그 잔인함 덕분에 한순간의 폭발이 전설이 된다. 조명이 다시 켜진다. 무대 중앙이 비어 있다. 그리고 다음 곡의 전주가 흐른다. 관객은 안다.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우승자라는 왕관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사람. 빈예서가 다시 걸어 나올 때 그 순간 현역가왕 3위판이 뒤집힐지 아니면 완전히 고정될지 그 답은 단 하나다. 다음 무대에서 그녀가 우승자가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서바이벌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언제나 살아남는 자다.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